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그 내년 전망이랑 증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비교해 보면 센터 규모는 비교적 큰 하우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고 하우스에 좀 걸맞는 다양한 자산 또 시장을 커버하면서 최근에 이제 커버리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초점은 글로벌, 또 디지털,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콜라보, 이러한 세 가지 아젠다 가지고 현재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조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그 강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은 어떤 분야예요? 저희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사 리서치보다는 저희는 좀 더 펀더멘탈 분석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강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등락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기업의 이 가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시장 가치가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는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남들이 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재 가치 좀 찾자 이제 이러한 쪽에 초점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크로하고 섹터, 또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또 주식하고 또 채권, 또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상장 기업도 있지만 비상장 기업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협업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더 강점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자산하고 시장을 많이 좀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리서치 센터라고 하면 국내 시장의 국내 주식만 주로 이제 분석하는 게 리서치 센터의 역할로 보았었는데, 저희는 뭐 몇 년 전부터 또 해외 주식에서도 미국, 중국, 또 유럽, 일본, 이러한 이 국가별로 시장을 좀 더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선진 국가의 크레딧, 또 이머징 마켓의 국채, 그래서 주로 해외 채권 쪽도 영역을 좀 많이 확대를 좀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해외 투자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해외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네. 시장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국내 주식, 국내 시장에 국내 주식을 매매하면 시장이 가라앉았다라고 해서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내나 해외나 그냥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틀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내년에 미국 시장이 꼬꾸라졌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발을 뺀다. 이제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그냥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어디가 좋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떠한 섹터가 좋냐에 따라 투자의 규모나 선호하는 시장에 좀 차이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지, 이게 뭐 이제 국내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뭐 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전과 좀 달라진 트렌드가 있어요? 뚜렷하게. 예전보다는 피드백이 빨리 들어오는 거죠. 어...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에 따른 투자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예전하고는 좀 차이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언택트를 통한 그런 매체에 접촉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네, 셈이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뭐 텍스트 자료로 해서 투자 정보 취하는 이 개인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요즘은 다 이제 동영상 아니면 디지털 이러한 그 자료 가지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세상이 변했고
또 투자자의 니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공표되는 자료의 형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네. 예.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올해는 핵심을 꼽자면은 언택트, 예. 다음에 이제 머니무브, 예. 이게 이제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정책, 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언택트 시대라는 게 달리 보면 이제 디지털 시대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전혀 디지털 시대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이벤트가 올라오면서 디지털 시대가 좀 더 가속화됐다라는 의미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머니무브가 훨씬 임팩트가 있었고, 또 이러한 국내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큰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면서 시장이 이 V자 반등을 이루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 자금의 머니무브 부분이 크게 올 한 해 중요했던 변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수익만 내던 동학개미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조금씩 그 시장을 받치는 힘이 모자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원래 수급이라는 게 매매 주체가 계속 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투자자는 딱 두 명만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내국인하고 외국인. 그죠? 그러니까 내국인이 주식을 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외국인은 주식을 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누가 팔아야 되냐면 내국인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사느냐, 누가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매수하고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는데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주식을 많이 샀지만 그동안에 동학개미가 싸게 사겠다고 호가를 계속 낮추고 있으면 파는 외국인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동학개미가 주식도 많이 샀지만은 사면서 호가를 계속 올리면서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누가 사느냐 파느냐 보다는 이 매수하고 매도 주체 간의 힘겨루기 하는 과정에서 누구 힘이 더 센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엔 향후에 누가 사든지 간에 매수 쪽에 힘이 더 셀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동학개미가 안 사면 주식을 누가 사냐? 저희가 보기엔 외국인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이 호가를 좀 올려주면서 사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동학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하면서 넘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개미들이 힘 빠져서 주식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여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좀 두드러진 움직임이 없지 않나 네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은 일간으로 보면 매매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아닌 이제 그러한 식의 이 방향성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예,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 비달러 통화 표시의 자산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바이든 이 민주당 정부의 정책들이 반영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화당 정부보다는 아마 재정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커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내년에도 약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보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시장이 좋다라는 거고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에 좋다라는 얘기는 경기 방어주보다는 민감주가 이제 좋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지금보다는 시장 금리가 좀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꿈 아니면 현재보다 미래의 이익에 기반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성장주들이 조금 더 불리한 환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들에게 좀 유리한 환경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는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올해하고는 분명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좀 조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조언해 주고 계세요? 저는 뭐 집중 투자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저희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할 때는 두 가지로 하는데 펀드하고 그다음에 ETF로 해서 예. 뭐 전반적으로는 두루두루 분산해서 하고 있고요. 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쪽의 상품도 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미세 조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크게 버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꾸준하게 내가 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시장에서 일정한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간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네, 맞습니다. 선호하시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자에게 가이드하고 특정 네. 종목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오해나 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사실 일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이슈 이벤트 이런 게 있을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난 10년간은 통화정책의 시대였는데 미래 10년간은 재정정책의 시대로 이제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 재정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아니면 BBIG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IT, 자동차, 소재, 산업재 이제 이러한 쪽으로 해서 민감주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뭐 시장 내부적으로는 BBIG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노테이션이 이게 원활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개인적인 투자 철학 뭐 이런 거 있나요? 좌우명이라든지. 예. 뭐. 예. 저도 예전에는 그 주식 투자 말씀을 드릴 때 실적이 좋은 기업 사세요. 네. 다음에 지금 시장 주도주를 사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그동안의 이 긴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서 제가 진짜 좋은 투자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저 나름대로 많이 해봤었고 네. 최근에는 그러한 거 관련돼서 투자의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투자는 기업의 이 주식을 사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산다라고 보시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산다. 예. 그게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내가 전 세계에 최고 역량을 갖고 있는 경영자를 내가 그 회사의 주인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인 중에 누가 가장 생산성이 높았냐라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았던 경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난 전 세계에서 빌 게이츠가 최고 훌륭한 경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산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200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누가 천재냐? 스티브 잡스가 천재였잖아요. 이 경영자의 능력을 보고
주식을 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이 잔파동에 흔들리지가 않고 좀 실적을 미스하면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가장 혁신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진짜 혁신적인 거죠. 예전에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네, 톰 행크스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근데 월남전에 같이 갔던 그 군대 위에 있는 상사분인가 이분이 불구가 돼서 그렇죠. 네. 그 위축이 됐었는데 뭐 새우잡이 이 배를 사가지고 같이 이제 매일 배를 타고 새우를 잡았는데 한 번 새우가 왕창 이 잡혀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상사한테 자기한테 우편이 온 거죠. 그만한 돈을 사과를 샀다고. 그게 그 당시 애플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사실 애플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주식이었거든요. 직원 말로는 그때 샀어도 300배가 지금 났다라는 300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내 주식이건 해외 주식이건 너무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소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 사람을 사는 주식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은 결과가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